우리가 지금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깨달아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할까요? 뭐든 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가능한 서로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차피 이 현실 세계, 현상 세계, 우리가 자연이든지 우주든지 또는 인간 자체에 대한 것이든지 이거에 대한 거를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제대로 이게 알지 못하거나, 또 자기가 어떻게 자기 혼자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 뭐 좀 구했다 하면 자기가 뭐 대단하게 깨달은 줄 착각하고서 또 그것을 막 그런 사람에서부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초언어적인 세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지혜에서 모든 동서양의 성현들이 언어를 통해서 또 그걸 다 가르쳤다 입니다. 우리도 그럼 언어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언어를 통해서 간다면 제대로 그 언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일종의. 언어로는 우리가 딱 절반밖에 전달을 못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이나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딱 내가 말로 표현하려면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그게 초언어적이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선 언어로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런 그 의식,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의 우리가 이건 뭐 보통이라 했을 땐 지식의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고 머리가 뭐 굉장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걸 무시하는, 예를 들면 이 수행이나 영성수련이나 뭐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언어로 된 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수행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냐? 내가 그 번역한 켄 일버의 의식의 변형이라는 책에 잭 앵글러 교수가 한 얘기가 그게 굉장히 그 서양인이지만 이게 맞는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경지는 우리가 진짜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깨우치고 깨닫는 글로 가는 건데, 글로 가기 전에 you have to be somebody. 그러니까 그거는 매슬로우적인 거라 이거예요. 여기서 매슬로우 하는 거. 그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는 어느 정도 그런 단계에 가가지고 그 위로 가야지, 제대로 그 깨달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기가 그와 같이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스님에서부터 또 그 외에 다른 데도 그렇게 많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켄 윌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성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켄 윌버의 사상은 사실 나쁘게 표현하다보다 조금 그렇게 표현하면 지나치게 이성주의적인 그런 사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좋게 보면은 켄 윌버가 이성의 힘으로서 이 현실 세계, 우리의 현상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인간 의식 또는 무의식, 초의식 이런 것을 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그쪽으로는 잘 아는데 다른 쪽으로는 보통 사람보다 못하거나 그 수준밖에 안 되면은 점점 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거기에 갇혀버린다 입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내가 윗바사나 수행을 했다. 미얀마 가서 보니까 내가 정말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윗바사나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수행 이전에 우리가 현실적인 세계,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이게 편향되거나 특정한 부분적인 어떤 시각에 딱 갇혀서 보면은 우리가 그걸 온전하게 알 수도 없고 그하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켄 윌버의 이 사상, 통합 이론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는 켄 윌버와 애정의 관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켄 윌버를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켄 윌버의 책이 17, 18권이 나와서 있고, 나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4권을
번역을 했지만 내가 굉장히 켄일보에 심취했던, 물론 그때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쪽에도 그 하면서도 켄일보가 하나의 그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상은 그때 당시에 볼 때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통합적인 시각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뭐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종교니 이런 걸 갖다 쭉 30, 40대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뭔가 이게 갖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 사상에 또 영성 이쪽에 하면 그게 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못 만들다가 이제 켄일본을 만나가지고, 야, 이건 대단한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켄일본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데 뭐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켄일본의 책, 그 감각과 영혼의 만남을 내는 걸 계기로 해서 한국 트랜스퍼스널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내가 이제 서울대 교수들 둘하고 나하고 셋이서 공동회장을 하면서 쭉 이제 한국에서 이 켄일본 사상, 통합 사상하고 트랜스퍼스널, 자초월 그런 분야에 또 영성 분야 이런 분야에 굉장히 각 분야에서 좀 대단한 분야,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에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열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연구하면서 이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 그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부터 들어가냐 하면 프로이드로 다 들어가요. 프로이드가 위대하니까 인간의 무의식을 그러면 들어갔다가 이 뭐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1세대, 2세대들이 다 배우고서 다 떠난단 말이에요. 융도 그렇고 뭐 아들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가 한 사람 위대한 심리학자들이 다 프로이드에 들어갔다가 떠난 이유는 뭐냐면 프로이드의 위대성과 동시에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수십 년 켄일보 하다 보니까 이제 켄일보의 위대성은 인정하지만 켄일보의 한계가 많이 보이고, 켄일보가 더구나 이제 사상의 옥이라고 하는 2000년대 이후의 사상은 자기 사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서 켄일보가 갖고 있는 진화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극단적인 진화론적인 시각하고 또 서양의 관념론, 절대관념론인 헤겔의 관념 철학과 플로티노스에서 시작돼가지고 쭉 내려온 서양의 관념론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제 켄일보가 신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형이상학을 조금 탈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관념론의 골수, 그건 놓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켄일보가 뭘 그하냐면 양자 물리학을 이 사람은 물질적인 걸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표준 입자 물리학도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딱 아원자로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아원자 세계에 대해서는 표준 입자 물리학자들도 다 신비하고, 이게 실제로 입자와 파동의 그런 상보성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러게도 그것도 이제 몇 개 파로 이게 나눠져 있지만, 양자 물리학은 지금 그게 아니고 신주류 물리학인 촉근 이론 이런 것들은 이건 완전 신주류 물리학으로 지금 되면 이건 벌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하면 하이퍼스페이스라고 하죠. 이게 뭐 초공간 이걸 뭐 기본 가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위에 6차원의 초공간을 얘기하고 그 초공간이 3차원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해서 풀어가지고 지금 뭐 중력파가 입증이 됐고, 근데 중력 미자만 이제 하면 완전히 이건 주류 물리학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면 이걸 이제 양자 물리학이 물질을 다루는 그게 아니라 이거. 최소한도 우리가 이 실상계라고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고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상계와 현상계,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계 또는 이 색계, 무색계 했을 때 색계와 우리가 욕계, 현상계, 물질계 요거에까지는 양자 물리학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와 있는데, 켄일보는 그걸 외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켄일보는 모든 게 서양 중심적인 그런 식이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위대한 틀이라고 하는 통합의 악화이라고 하는 틀에 다 갇혀 있는 게 이제 켄일보가 정말 갖고 있는 한계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켄일보의 이런 사상은 인간이 이 현상 세계, 상대적인 세계,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냐?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이고,
3차원적인 것밖에 인식을 못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태어나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인간에겐 그 너머에 그야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한 바로 그 훈련만 하면 고감각적이고 초감각적인 초의식적인 그런 것이 이제 이 훈련과 수련에 의해서 이게 열리면은 그 위에 세계가 다 보이는고 알고 체험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할 기회가 없고 다 또 타고나는 근기가 그걸 뭐 할 수 없거나 또 뭐 수행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인연이 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 99% 이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럼 개인일보의 이론은 우리가 최소한도 진짜 이성 그것도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비전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지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어떤 특정한 시각이나 관점에서 그걸 보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어떤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다양한 시각과 관점과 조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걸 갖다가 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비전 논리라고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물론 수행을 하거나 뭐 이런 데도 도움을 주고 삶을 사는데도 이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깨달음에 의한 그 지혜하고는 다른 현실적인 삶에서의 지혜를 주는 게 개인일보의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일보 자신은 이것이 뭐 대단한 뭐 툴이기 때문에 뭐 개인일보 스스로가 모든 것의 뭐 이론이다. Theory of everything다. 자야 한 이건 모든 거 다 한다. 초의식적인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이 색계 무색계 알 것 없이 정욕의 원리가 그 위에까지도 다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개인일보에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갇혀서 그렇게 보는 건데 개인일보 사상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개인일보 사상은 위대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진짜 개인일보가 얘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를 개인일보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온전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걸 준다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단 문가로서 삶을 살든지 그럼 현실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초의식적이고 이 초감각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것은 대단히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지만 다 오감 언어적으로 아는 지식 그걸로서 그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과 일을 하든지 생활할 때 우리가 소통을 하든지 뭐 할 때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개인일보적인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수행과 영성 깨달음 그 한쪽도 개인일보가 얘기하듯이 이것만 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한 시각, 관점 또는 어떤 그 조류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 시대가 과학 자체도 그렇고 학문 자체도 다 자연히 우리가 통합은 기본이고 우리가 뭐 융합이고 이 통섭이라고 하고 통섭 이런 시대가 이게 이 시대니까 21세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시각을 갖는데 개인일보 같이 체계적인 그런 통합적인 그리고 이제 거기다 통전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실제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각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이든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전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홀리스틱하고 이 통전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 그리고 또 우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 자체를 갖다가 근본 바탕이 이게 뭐냐면 통전적이라 해야 된다. 통전적. 통전적인 하나의 현실적인 그거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통합적인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통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의미를 명료하게 갖는 게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진리가 통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떤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와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우리가 우리 초권 이론에서 얘기하는 하이퍼스페이스 초공간, 또 물리학에서 지금 암흑 에너지라 그러고, 또 모든 우리가 우주가 빅뱅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초공간 에너지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물리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탁구공만한보다 더 작은 이런 공간에 우리가 그 위에 초공간 에너지는 우리 물리적 에너지보다도 더 크다. 이런 식을 다 가설로서 이로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우주에 대한 이해가 다 차원적이고, 그걸 갖다 우리가 홀론홀락이라는 말로 이제 이 케닐보의 지금 이 사상의 중요한 그게 홀론홀락이라는 사상이 케닐보의 이제 우주론입니다. 이건 모든 것, 이거는 모든 것이 맞아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홀론홀락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아주 단순한 그런 에너지나 또 작은 에너지 또 그런 정보보다도 점차로 더 크고 복잡하고, 그냥 복잡성이 증가하고 깊이가 증가하는, 그건 우리가 의식이나 식이라 그러죠. 의식, 무의식, 조직이. 그러면 그건 뭐냐면 아래 것을 내포하면서 초월한, 그러면서도 그 아래 것에 의하면 어떠냐면 그게 의존한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더구나 이게 생명적으로 오고 우리 인간으로 오면 그걸 아주 절감할 수 있고, 그걸 아주 확실하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 몇십 년까지도 몸은 아주 그냥 물질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몸은 더 이상 서양에서도 몸은 그냥 몸이 아니다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케닐은 이거를 갖다가 캐슬러라고 하는 신과학자가 처음에 그걸 신과학적인 원리로서 해낸 걸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거죠. 케닐브가. 케닐브는 원래 글을 잘 써요. 케닐브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주 케닐브 책에서 내가 낸 그 모든 것의 역사, 그게 케닐브 책의 대표적인 그 책이에요. 그 기명사에서 나온 그게. 왜냐하면 케닐버의 사상, 그러니까 오기 사상, 뒤에 거는 여러분이 절대로 읽지 말아야 돼.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4기까지의 사상,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요. 여기에서 제일 그한 게 그 책인데, 왜냐하면 그 책 전에 이제 이 Sex, Ecology and Spirituality라고 하는 세스라고 하는 책이, 이 사람이 이제 학술적으로 자기 사상을 갖다가 막 쓴 책인데, 그게 한창 나이 때 이제 90년대 중반에 낸 책인데, 그 책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학술적인데, 그걸 갖다가 좀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쓴 대화책을 쓴 게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닐버의 사상에서 이제 이런 홀론홀락이라는 이 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케닐버는 여기서 통합에 대한 틀, 프레임워크이죠. 틀로서의 이게 뭐예요? 이걸 통합의 틀을 이걸로 아쿠아리라고 얘기해요. 아쿠아. 이거를 이제 케닐버가 얘기하는. 근데 케닐버가 그 한 거는 이런 면에서도 결여되어 있고, 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케닐버는 그냥 이 통전적인 거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통합적인 하고, 이것이 이제 케닐버 사상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케닐버는 인간 의식 연구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근데 의식 심리학, 의식 철학, 자아초월적이고 영성적인 건 젊을 때 했다가 지금 그런 쪽을 자기 스스로 나는 그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켄 일버가 한때 켄 일버의 한창 나이 때 그 사상이 오히려 그때 막 세계적으로, 왜냐면 온라인 상에서 보면 막 전 세계 그 구라파도 그렇고 뭐 이 켄 일버에 대한 게 그 각 나라의 심리학회에서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그게 분야나 분과가 있고 또 그런 학교 만들어져 가지고 막 그 한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한때는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이 통합 연구라 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전에는 켄 일버가 90년대까지만 해도 바깥으로 자기가 잘 나오지 않고 그 하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제5기 사상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외적인 활동을 막 해요. 이제 그래서 켄 일버의 책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중에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7, 18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켄 일버에 대해 책을 이전에 뭐 읽은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알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켄 일버의 통합 사상의 진수를 내가 한번 알고 싶다 하면은 내 책하고 모든 것의 역사 한번 읽어보시면 켄 일버 사상의 정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그 켄 일버의 아쿠알 통합 사상이 뭐냐, 매뉴얼적으로 아쿠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 알려면 통합 비전이라는 그 매뉴얼 같이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읽어보면 되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통합이란 게 이런 거다, 통합 패러다임이라는 게 통합,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모든 것의 역사, 감각과 영혼의 만남.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내가 이제 이 켄 일버를 소개한 게 감각과 영혼은 뭐냐면 과학과 종교의 통합에 대한 이 사상입니다. 이 4기까지가 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켄 일버 4기 사상이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서, 이성적으로서 이 현실 세계, 현상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거고, 5기로 오면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틀에 빠지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역으로 이제 탈형이상학이다. 또 포스트 모던적으로 조금 이게 온건한 포스트 모던적으로 구성주의적으로 형이상학을 자기는 신과학적인 그 패러다임, 신과학 패러다임 중에 홀론홀락기도 있고, 또 형태 형성장, 쉘드레이크라서 형태 형성장의 개념이라든지, 또 신과학의 여러 패러다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형이상학적이 아닌 걸로 자기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일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착각하고 잘못 그한 게 내 책의 2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깨달음에 대한 완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오해. 그런 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내가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초의식이고 깨달음이고 위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문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자를 넘어서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동양이나 이거에 대한 그 원어를, 한문을 갖다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게 불교든지 우리가 도가든지 뭐든지 이걸 갖다 그 원어로서 공부를 하면은 그런 오해는 안 해도, 이 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 이걸 영어로 소개된 이걸 가지고 하고, 이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그거에서 여러 가지 그 깨달음에 대한 경지를 표현하는, 깨닫고 보니까 색심 분리다. 또 예를 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화 일려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물아 일려다. 이게 뭐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one with everything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깨달음을 가냐면, 내가 오늘 어느 날 아침에 딱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야. 왜? 이 물질 세계는 매 순간 변한다 이거야. 모든 물질 세계가 내가 같아야 된다면은, 물질 세계가 변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깨달은 건 깨달은 게 아니잖냐. 이거는 우리 아무리 이 깨달음이나 이런 걸 모르는 우리 동양의 사람이라도 코미디 같은 얘기도 아니고 해프닝인 거예요. 공이 뭔지에 대해서, 또 연기가 뭔지에 대해서,
또 이 현상계에 다 공허의 연기로 거하기 때문에 이게 무자성이라는 거, 자성이 없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무아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양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기차게 얘기하지만 이런 걸 제대로 알았으면은 이게 현실 세계가 아무리 지금 뭐 이 순간에도 우주는 어떻게 됐어요? 우주는 계속 변하고 변화계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 별 자체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는 성주계공이라 하는 그런 그것이 우주의 변화가 계순간 일어나고, 또 우리 이 지구상에서도 보면 지구에서 이 모든 것도 지금 하루하루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있대. 그럼 그런 게 바뀌어지고 뭐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꿔지고 아무리 그하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욕계, 물질계 경, 그는 불교에서 욕계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보다 더 진화된 그 별들. 그 당연히 있죠. 그건 뭐 그야말로 거의 뭐 아바타도 가능하고 뭐 그런 거는 이게 깨달음 그거하고는 진화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그 위의 세계에 대한 이해나 알면 있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이 everything 현상 물질 세계라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이나 주체나 모든 것이 또 포함해가지고 무아이고 무자성이고 한 그것에서 우리가 그걸 깨우칠 때 일여라는 말이 우리가 그것이 갖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케인일브가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부처도 깨달은 게 아니고 뭐 예수도 깨달은 게 아니고 모두 다 깨달은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깨달음 자체도 진화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겨우 뭐가 돼. 그거 얘기하려면 지금 강의의 본류에서 벗어나니까 얘기 안 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개인일보가 제5기에 오면서 어떤 면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건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개인일보가 통합영성이라는 책이 처음에 나왔다 해서 난 통합영성이니까 개인일보가 그동안 영성에 대해서는 통합을 안 하다가 나왔다니까 샴발라에서 언제 그게 발간된다고 하니까 난 나오자마자 탁 샀을 거 아니에요. 딱 사가지고 원서 따끈따끈하게 나오자마자 탁 사가지고 구입해서 읽어보고 뭐 완전히 뒤통수가 그냥 확 한 대 맞은 같이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그 책인데, 그래서 개인일보는 5기 사상이 아니고 4기까지의 그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그어야 되고